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챕터부터 먼저 읽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저자는 지사오한이라는 심리상담사고요. 홍익출판사에서 제작한 책이네요. 우선 프롤로그부터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고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 세상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함으로 가득하다. 파트 2 말고 이제 파트 3 선택적 포기를 하기 위한 결심이 필요하다. 파트 4는 인간관계를 단순화하면 생기는 일들. 그다음에 파트 5 삶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대받아쳐라. 파트 6 인생의 고통은 복잡함에서 오고 인생의 즐거움은 단순함에서 온다. 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서 닿았어요. 다음 제가 명작에는 군더더기가 없듯이 좋은 인생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10가지 항목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며 성공을 꿈꾸지만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버리지 않는가. 2. 항상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생각에 우울하지는 않은가. 그 다음에 4번, 늘 바쁘지만 지갑은 그대로인가. 네, 와서 닿는 말이 많죠. 그 다음에 6번, 생각은 많지만 실천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면서도 쓸데없는 일만 잔뜩 하지 않는가. 네, 많이 하는 일들이죠. 네, 그 다음에 8번, 9번, 버리지 못한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가고 실망과 혼란 역시 점점 커져가지 않는가. 10번, 죽도록 노력하고 일했는데 삶은 여전히 제자리인가. 네,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려는 거고요. 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삶에 압도되는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에 수없이 뒤얽히게 된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이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도 지친 삶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크고 작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왕좌왕하며 온갖 자질구레한 일에 시간과 힘과 노력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살면서 느끼는 고통은 대개 이런 복잡함 때문에 생긴다. 네, 우리가 삶에서 복잡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이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써져 있죠. 페이지 8페이지거든요. 복잡함으로 대처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주례밭으로 변할 것이다. 반면에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대처한다면 우리의 삶은 깔끔해지고 만사가 순조로워질 것이다. 단순함이야말로 복잡한 세상을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네, 맞는 얘기죠. 다음 챕터는 또요. 여러분은 이 책에서 단순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여러분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과 가장 필요한 일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예전에 바쁘고 정신없고 피곤했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로 단살이라는 말이 있다. 끊고 버리고 정리한다는 뜻인 이 말은 버리거나 내려놓고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가리킨다. 네. 불필요한 것은 끊어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목록에서 쓸모없는 물건이나 불필요한 사람을 지우게 되면 정신적으로 맑고 가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역시 이것이 단순한 삶으로 얻게 되는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네. 단순한 삶 속에서 복잡한 것들을 버리게 되면 오직 나 자신만이 온전히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유한한 시간과 자원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챕터에서 세상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함으로 가득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신문사나 잡지사의 청탁을 받아 사회 저명 인사들의 인터뷰할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한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삶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뛰어난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다. 인터뷰를 해보니 역시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뇌가 뛰어나거나 억세게 우리 좋다는 등의 장점이 아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이 이룬 빛나는 성과 뒤에는 단순함의 논리가 숨어 있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일은 적게 하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네, 이 말의 핵심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안다는 것으로 그들은 이런 습관으로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하고 불필요한 일은 모조리 배제함으로써 모든 역량을 자기 목표 달성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들은 목표와 비전이 분명했고 신념은 콘크리트처럼 강했다. 네. 잠재의식에는 다방면의 능력이 뛰어나야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성공의 사다리를 더 빠르게 밟고 올라가게 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어지는 것이 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간단한데 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토록 극소수에 불과할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런 심리적 압박과 본능을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으로 이는 단순한 삶은 아무나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이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명함을 드렸대요. 진행자한테. 그랬더니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명함에 써 있는 그 명함을 보더니 칼럼니스트, 그 명함에 적어져 있는 것은 칼럼니스트, 심리 상담자, 상담사, 언어 전문 번역사, 국제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 미용업회 이사 등 직함이 너무 많이 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그 무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세요? 하면서 반문하더래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여성 작가가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며 여기까지 왔는지 감탄할지 모르지만 이 일이 있은지 자기의 삶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게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제 인생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들어보니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도 많이 쌓았고 얻는 것도 많았지만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떠밀려서 억지로 선택한 적도 많았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 작가가 이제는 제 시행착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은요. 지금은 본인이 가장 원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심리 상담사의 길을 선택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돕고 심리 분야 베스트셀러를 몇 권 펴낸 스타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언제부턴가 그녀의 명함에는 심리 상담사라는 단 하나의 직함만 적혀 있다고 한다. 작가는 심리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직업일 뿐 자신은 어디까지나 심리 상담의 나머지 삶을 바치겠다고 했다. 나는 단순하지만 묵직한 의미가 도사린 그 직함이 그녀의 품격을 말해준다고 생각했다. 이분의 얘기는 직함이 여러 개 있거나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프로에 게스트로 나갔을 적에 명함에 여러 가지 직함이 적어져 있는 걸 보고 게스트가 그 무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지요?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는 심리상담사의 일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지사요한 이 작가는 심리상담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일만 하고 있노라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 피력을 했어요. 내 삶이 예전보다 더 빛나려면 46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 삶이 예전보다 더 빛나려면 잠시 내려놓기를 실천해서 뭔가 마음에 휴식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긴장과 이연을 적절히 조절해야만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해야만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허둥대고 끝내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는 어느 하루를 온전히 비워두고 느긋하게 쉬기란 새벽만큼 쉽지 않다. 더구나 며칠 쉬고 나서 그보다 몇 배나 긴 시간을 산더미 같은 일에 파묻혀야만 한다면 이 일을 원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일상 속에서 잠깐씩 짬을 내어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방식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밖에서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 만약 퇴근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한다면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온전히 쉬는 데 투자해야 한다. 침대에 느긋이 눈을 감거나 호흡을 가다듬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거나 마음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네, 너무 바쁘게 살아갈 때는 긴장을 이완하고 적절히 조절해야만 다음 일을 또 충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져 있죠. 다음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생각 습관 무엇일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빨리 깨닫고 더 빨리 행동으로 옮긴다. 단순한 삶을 목표로 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일들에 눈길을 주지 않고 힘껏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고수의 남다른 점이다. 베이징에 처음 왔을 때 나만의 서재를 갖는 게 제일 큰 꿈이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통유리 창문, 한쪽 벽면을 꽉 채우는 책상, 그런 서재에서 글을 쓰며 소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더 바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 종일 좋아하는 책을 읽고 원하는 글을 쓰는 일은 죽는 날까지 내가 고집하고 싶은 일상이었다. 돌이켜보면 이 꿈은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었다. 이것은 베이징에 처음 왔을 때 내가 가졌던 꿈과 생각이 너무나 소박했기에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 자, 그렇다면 옹당 평온하고 안락한 일상이 내 삶을 꽉 채워야 할 텐데 요즘 들어 새로운 욕망이 꿈틀대면서 그만큼 할 일도 많아졌다. 매일같이 분주하고 번잡한 일상에 휘둘려 지내면서도 결핍감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는 삶을 산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뒤죽박죽인 삶을 정면으로 노하고 외쳐야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 이상은 아니라고, 더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쉬웠다.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생각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뒤죽박죽인 삶에 치여 살아갈지 모른다. 그때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이제 더는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내 삶에 덜 중요한 일은 과감하게 외면하자.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네. 더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자. 어차피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니 불필요한 마음고생은 하지 말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기대감은 아예 품지 말자. 더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에 죄책감을 갖지 말자. 이제는 눈앞의 이익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는 일은 과감하게 없애버리자고 외쳤다. 이렇게 1년 넘게 단사리에 충실한 삶을 실천한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이룬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냈다. 네, 단순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다는 내용이네요. 다음, 심플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실천하면 삶 자체가 평온하고 여유로워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수의 모습이고 내가 책에서 추구하려는 단순한 삶의 진정한 의미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오프라 윈프리의 그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들이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새로운 방송을 시도하려고 할 때 주변에 다 뭐라고 수군거리고 또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결국 해냈다는 얘기들이 중간에 나오니까 요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내 안에 있는 내재적 원동력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인생의 슬럼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조용히 기다린다. 둘째, 잠을 잘 잔다. 셋째, 열심히 운동한다. 언제 어디서든 몸이 튼튼하면 큰 도움이 되니까. 넷째, 마음이 맞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가급적 짜증은 내지 말고 즐거웠던 옛날 얘기를 주로 한다. 다섯째, 책을 많이 읽는다. 특히 전기를 읽어 지식도 기르고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참고한다. 여섯째, 집안일을 많이 한다. 평소에 바빠서 돌보지 못했던 집안일을 깔끔하게 해낸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평소에 이렇게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그런 여섯 가지 일을 여기서 제안해 주셨어요. 여기서 파트 6에 있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고통은 복잡하면서 오고 인생의 즐거움은 단순하면서 온다. 아까 처음 제목 읽었을 때 여기 그 타이틀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나침 집착을 버리면 생기는 일들. 집착과 끈질김은 다른 얘기다. 집착하고 끈질김은 다른 얘기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프레스티지에서는 두 마술사의 마술에 대한 집착을 둘러싼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전제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아마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내용들에 그 대한 예화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다음번 챕터 2번에 해서